오늘은 프레젠테이션 스킬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강의하면서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강의할 때 우리는 이제 PPT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스킬을 굉장히 좀 궁금해하고 어떻게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레젠테이션 스킬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레젠테이션 시작 3분 안에 나에 대한 평가가 다 이루어져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내가 올라와서 마이크 들고 인사하는 순간 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스캔을 하고 그리고 나의 목소리 톤, 어휘 이런 것을 보고 청중들은 이분이 오늘 강의를 잘 하겠다 아니면 못하겠다 하는 평가가 3분 안에 다 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준비해 가지고 올 때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다 만쳐진 상태에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하다가 보면 이제 프로 강사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강사의 유형이 있어요. 강사의 유형은 첫 번째로는 자아도취형이 있고 속사포형이 있고 그리고 자장가형이 있고 상대방의 눈높이형이 있어요. 아마도 이제 우리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저게 무슨 말이지, 그죠? 되게 어렵고 난해한 말이에요. 그래서 강사의 유형은 아무튼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아도취형은 도대체 어떤 강사형이냐? 청중들은 절대 아랑곳하지 않아. 청중은 아웃 오브 안중이야. 청중이 내 강의를 듣고 있는지 지금 내 강의에 집중하고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말만 하는 사람. 내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강의하다 보면 이렇게 아이 컨택도 좀 해야 되고 분위기도 좀 보면서 유머도 좀 던져주면서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고 끌어내면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강사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거 개의치 않고 듣든지 말든지 분위기가 어떻든지 말든지 자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말만 하는 혼자 강의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자아도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도취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사포형이에요. 속사포형. 이거는 대포가 있어요. 대포, 미사일 이런 것들 포라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포라고 했거든요. 걔들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그래서 일명 속사포형이라고 해. 말이 굉장히 빨라요. 말이 굉장히 빠르면서 또 정신없이 많이 하는 형이 있어. 대표적으로 애터미의 그 윤식 로얄 마스터님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주도에서 오신 그 키 작으면서 열정, 에너지가 너무 아주 파이팅해요. 근데 그분은 막 게이지가 막 올라가면서 도대체 터지면 어떡하지? 저분 저러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데 또 말은 굉장히 빠른 분이죠. 말 빠르고 막 게이지 막 올라가면서 정신없이 막 하시는 형. 그런 분들 우리는 속사포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물론 본인의 열정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 때문에 막 그냥 열정이 불타서 막 에너지 넘쳐가지고 막 해주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전달이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앉아서 듣는 사람들은 좀 불안해요. 저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쓰러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캄다운, 좀 진정하면서 좀 천천히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청중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포형은 조금 가장 어려운 분들이 가장 어려운 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장가형이 있어요. 이분들은 강의하면서 목소리도 너무 작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만 해. 무슨 말을 하나?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 어미가 정확하질 않아. 말의 끝과 마무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지루하고 졸리기 쉬운 그런 형을 우리는 자장가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작고 또 어미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귀에 꽂히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제가 말하는 거 어떻게 들려요? 정확하게 들리죠. 어미,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정확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시작은 잘해. 안녕하세요. 샤르노주 마스터 박일환입니다. 이렇게 이제 끝이 용두사미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셨죠? 시작은 막 했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작아지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 뭐 그랬는데 애터미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런데 내가 할수록 막 이렇게 시작은 막 천천히 했다가 작게 했다가 점점 막 이제 터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 우리는 자장가형이라고 하는데요. 좀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뉴스를 하거나 이렇게 방송 진행하는 걸 보면 어미가 명확하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딱 꽂히면서 무슨 말을 지금 전달하기를 원하는지 딱 들리잖아요. 강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강사는 무슨 말 하는 거야? 도대체 내용이 뭐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야?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뭐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들리면 제대로 된 강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미를 명확하게 해서 끝고 맺는 거를 정확하게 해줘야 귀에 꽂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상대방의 눈높이형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고 명쾌하게 하는 형이 바로 상대방의 눈높이형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 가운데 네 번째 상대방의 눈높이형이 가장 명강사, 가장 강의 잘하고 청중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그런 강사의 유형이 바로 상대방의 눈높이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커뮤니케이션을 좀 습득하고 배워라. 그리고 상대방의 신을 신고 봐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하면서 처음 온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 설명은 오늘 처음 온 사람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해줘야 돼. 그러면 어렵게 해야 될까요? 쉽게 해야 될까요? 쉽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 내가 강의한 내용을 애터미 회사, 제품, 마케팅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와 이런 회사였어? 굿 정말 좋다 이렇게 마음에 흔쾌히 이해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명강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스피치는요 내가 가진 컨텐츠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스피치예요. 그래서 강사는 여러 이제 분야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애터미에서 애터미를 알려주는 애터미의 강사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메릴린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뭘까요? 애터미라는 컨텐츠. 그거를 상대방에게 강의를 통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애터미라는 고지현 사장님도 애터미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중국에 가서 중국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리고 또 김진 사장님은 베트남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애터미, 내가 그동안 체험하고 알았던 그런 애터미를 오늘 온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 컨텐츠라는 거로. 그러면 남을 설득하려면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나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로 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린 아이가 있어요. 아기가 이제 보행기 타고 다니는 아기가 있는데 보행기는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되면 보행기 타고 다니거든 아기들이. 그러면 할머니, 엄마가 그 아기한테 보행기 타고 다니는 그 깐난쟁이 아기한테 안녕하세요, 아기님. 아침 식사 하셨어요? 이렇게 변은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 통영어야. 뭐라고 할까요? 그 애기한테. 까꿍! 그죠? 눈을 맞추고 애기한테 눈 맞추고 까꿍!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기는 막 까르르 웃어. 막 까르르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너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냐? 너 밥은 먹었니? 너 응아는 했니? 쉬는 했니? 물어봐야 못 알아듣잖아요. 애기니까. 아직 이 언어가 습득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엄마나 할머니는 까꿍 이러면서 이제 흘러주는 거야. 그럼 그 애기는 그 까꿍이라는 말 한마디에 다 표현이 된 거예요. 아, 우리 할머니가 날 사랑하는구나. 와!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처음 온 청중들은 애터미에 대해서 전혀 몰라.
애터미가 뭔지, 회사가 뭔지, 제품이 뭔지, 마케팅이 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얘기해버리면 더 못 알아듣고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애터미는 너무 쉬운 거거든.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강의할 때도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쉽고 심플하게 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좀 명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시작을 했어요. 내 소개를 하고, 자,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뭐라고 써놨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오프닝은 가볍게 하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에다가 비유를 할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는 그 음식에다가 제가 이제 비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식사하러 갔어요. 뭐 이탈리안 식당이든지 아니면 뷔페든지 뭐 한정식 집이든지 어쨌든 식사하러 갔어요. 레스토랑이든지 식사하러 갔을 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맨 처음부터 막 스테이크 나오고 막 메인 요리가 나오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에피타이저가 나오잖아요. 에피타이저, 식전 빵이 나오든지 아니면 습이 나오든지, 그쵸? 그래서 이제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입맛을 좀 이렇게 돋워주세요. 먹을 준비를 좀 해주세요. 하고 식전 빵이 조금 나와. 식전 빵이 이따만큼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식전 빵이 막 한두 조각 이렇게 나와. 그리고 습도 뭐 한두 숟갈 먹을 정도로 조금 나와. 한 대야 주는 건 아니야, 습을. 그러니까 메인 요리, 메인 디시 먹기 전에 입맛을 좀 돋우시고 준비하세요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에피타이저는 조금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프닝 할 때 내 소개가 오프닝이에요. 강사의 소개. 내가 애터미를 어떻게 만났는지, 왜 애터미를 하는지, 그리고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어떤 꿈을 이루기 원하는지가 오프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강의하기 전에 날 소개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프닝이기 때문에 내 소개는 3분 안에, 자기소개 3분 안에 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3분 안에 반드시 끝내주셔야 돼. 짧게 얘기해서 끝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가볍게 시작해야 됩니다. 날씨라든지 뭐 식사, 계절, 이슈되든지 이런 걸 살짝 이렇게 가볍게 던져주고, 와, 오늘 자켓이 너무 예뻐요. 요즘 체크 자켓이 유행이라고 하던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색깔도 화사하고 잘 어울리네요. 이러면서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좀 오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가볍게 오프닝을 하는 것이 청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를 하는데 자기소개를 짧게 해야 돼요. 샐러드거든요. 샐러드를 많이 먹지는 않잖아요. 메인 요리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이것도 살짝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일이라든지 야채를 가져다가 또 상콤한 그 소스를 뿌려가지고 살짝만 먹어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자기소개 너무 길게 장황하게 하면 안 된다. 짧게 해줘야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주객이 전도되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강의를 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무슨 강의? 애터미 강의. 그죠? 애터미 회사를 소개하고, 애터미 제품을 소개하고,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을 소개하고, 애터미의 비전을 소개하는 강사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애터미에 대한 이야기는 한 20% 정도 하고, 다른 사설, 뭐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 경제 돌아가는 이야기를 거의 80% 이상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절대 이건 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80% 이상 돼야 되고, 나머지 비유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경제적인 이야기,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뭐 종전 평화협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잠깐 던져주면서 분위기를 좀 이렇게 쇄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완전히 그 주객이 전도돼 버리면 이 앉아서 사업 설명 들으러 온 사람이 도대체 강사가 지금 왜 저러니? 무슨 얘기하니? 애터미에 대한 이야기 왜 안 하니? 언제 나올까? 조마조마해. 그리고 또 이분을 초대해가지고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터미에 대해서 들어보라고. 그러면 초대해 온 사람이 더 이제 막 불안불안한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저런 얘기만 할 거야. 애터미 얘기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막 스폰서들한테 막
강사한테 빨리 애터미 이야기 하라고 이렇게 막 저한테 또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서 강의의 주제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애터미에 대한 주제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강의 주제에 맞게 일관성 있는 강의를 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객이 전도되게 하지 말아라. 반대가 되지 않도록 해라.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 자리에 누가 와야 되죠? 누가 끌어야 돼요? 썰매를? 썰매를 강아지, 개가 끌어야 되잖아요. 시베리안 얘가. 그런데 지금 사람이 끌고 개가 앉아있 썰매를 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객이 전도됐다,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쉽게 전달하라.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죠. 쉽게 전달해라. 쉽게 전달해라. 어렵게 이야기하면 절대 못 알아듣는다. 어렵게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비 골롭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둔한 청중은 없다. 그러니까 미련스러운 청중은 없다. 단지 청중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지. 강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청중이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거를 늘 연구하는 사람이 바로 강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전문 용어를 절대 배제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전문적인 용어를 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영어, 한자어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막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러면 물론 어떤 뭐 이렇게 좀 퀄리티 있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뭐 쉽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아듣지만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거든. 그런 전문적인 용어나 어려운 용어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적인 용어는 배제하고 단순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말을 화려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를 명확하게, 그래서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키워드, 애터미 회사는 뭐다 하고 한문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애터미의 제품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다. 마케팅 플랜은 가입비 없고 진입비 없고 유지비 없고 무한단계 무한누적이다. 거기에 상한선 제도가 있다. 그럼 끝이에요. 그렇잖아.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조금씩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키워드가 명확하게 전달돼야 되고 그 의미와 내용이 잘 귀에 꽂힐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쉽게 전달해라. 쉽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쉽게 전달하는 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청중이 무엇을 듣는가예요.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걸 듣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나는 빨강색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얘를 이 자켓을 검정색이라고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뭐 다른 걸 생각하다가 저걸 왜 빨강색이라고 얘기하지 하면서 오해할 수도 있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본인의 주관에 맞게 본인이 아는 만큼 이해하면서 그냥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내가 뭘 말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중이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스피치는 듣는 사람들을 쉽게 이해시키고 즉각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야 좋은 강의, 명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강의를 듣고 이제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에서 여러분들의 강의를 듣고 그분들이 와, 브라보, 애터미 너무 좋다, 진짜 좋다, 나도 해볼래, 이렇게 즉각적인 행동을 불러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강사가 되는 거죠.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쉽게 설명해서 그들이 듣고 오케이, 나도 할래, 나도 해볼래,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강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쉽게 전달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본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여러분들은 또 특별히 외국인들이니까 한국어가 잘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국어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롤 모델, 그 강사의 강의를 녹음하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강의를 늘
듣는 거예요. 늘 들으면서 그 사람의 강의를 그대로 벤치마킹 하려고, 복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PPT를 이제 넘기면서 강의하잖아. 이렇게 지금 PPT 넘기면서 강의하는데,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알고 있어야 돼. 이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어떤 강사들은 이걸 넘기면서 전혀 뒤에 뭐가 나오고 앞에 뭐가 있는지 전혀 내가 이 공부가 안 돼 있고 암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PPT를 막 뒤로 넘겼다가 또 막 앞으로 넘겼다가 어디지? 왜 이게 막 이렇게 되지? 하면서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어. 하다가 보면 이건 준비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자, 나만의 대본을 써서 그림, 다음에 올 그림과 그리고 글을 함께 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연결을 시켜주셔야 돼. 그림으로. 그리고 이해를 해야 내가 설명이 나가거든요. 외우기만 한다 해서 설명이 안 돼요. 내가 이해가 돼야 되잖아. 사람은 내가 이해한 만큼 설명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먼저는 이해하고 그리고 그림을 다 외워.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말할 건지 대본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연습을 하라는 거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여러분 아시죠? 스티브 잡스 알죠? 그분의 강의하면 이제 오잖아요. 이러면서 늘 강의하고 이렇게 PPT를 여러 장 준비하지 않아요. PPT 딱 한 장만 띄워놓고 그림. 그죠? 딱 한 장만 띄워놓고 그냥 혼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뭘 의미할까? 이거 프레젠터들은 이거 어떤 내가 하는 모션 제스처를 다 드라마틱하게 계산을 하고 만들어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애플은 항상 올라간다. 애플은 항상 올라간다. 애플은 항상 최고다. 애플은 항상 최고를 지향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런 그 CEO의 요런 하나의 어떤 그 뭐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그들은 이미 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프로그래밍 안에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는 그런 액션, 제스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달변가이지는 않지만 준비된 유능한 프레젠터들은 스피치하기에 앞서서 늘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한다라고 스티브 잡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이분도 그냥 그림 한 장 딱 띄워놓고 혼자서 다 프레젠테이션을 다 했잖아요. 그만큼 준비하고 있고 외우고 있고 다 그림이 다 머릿속에 그려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사는 그만큼 준비가 된 상태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대본을 써서 그림과 글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외우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허설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연습. 준비, 강의 전에 리허설 연습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말을 해야 신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만 하는 게 바로 우리 강사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는 메를린, 중국은 우리 고지연, 베트남은 김진 사장님이 이제 대표적인 강사로 이제 가서 현지에서 강사 또 트레이닝을 이제 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그들이 질문했을 때 내가 답변을 못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이팅!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잘하고 계시고 정말 기대가 돼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의 연습을 통해서 완벽한 기술을 연마해서 프로 선수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김연아, 박지성 그리고 또 발레리나 강수진 같은 분들이 그분들은 정말 죽기만큼 힘들게 연습을 했어요. 죽을 만큼 진짜 연습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 반열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습을 하지 않으면 프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지금 연습하고 계시는데 많이 연습을 해서 최고의 강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체로 말을 하세요. 이야기체로. 스토리텔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재밌는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강의 중에 제일 딱딱한 강의가 이 회사 사업 설명하는 강의예요. 우리는 제일 딱딱한 강의를 지금 할 강사들이거든.
그렇잖아요. 아니 재밌는 뭐 코믹한 강의, 뭐 인문학 강의, 경제 강의, 뭐 이런 강의는 되게 재밌게만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사업 설명은 진짜 지루하고 딱딱한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더 스토리텔링으로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듯이 해줘야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전달하는 사업 설명이기 때문에 딱딱하고 지루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스팟, 아이스 브레이킹 스팟을 준비해서 중간중간에 좀 재밌게 분위기를 확 터트려주고, 팝콘 터지듯이 그냥 파파팍 터지게 해주면서 또 확 나한테 끌어들여가지고 강의할 수 있도록 스팟을 준비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플하게 하라는 거지. 심플하게. 자, 여기 지금 뷔페예요. 여러분 뷔페 많이 가보셨죠? 뷔페 식당에 가면 음식이 뭐 수백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뷔페에 가면은 음식 먹기 전에 이미 배가 불러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일단 눈으로 너무 많은 음식이 다 놓여 있으니까 눈으로 보고 배가 불러버려요. 먹기 전에. 그래서 사실 먹는 거는 몇 가지 안 돼. 그냥 한 접시 정도 먹어버리면 더 이상 못 먹겠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그래서 저는 뷔페보다는 그냥 한정식 코스 요리를 더 좋아해요. 다음에 뭐가 나올까? 궁금하잖아요.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어떤 요리가 나올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코스 요리를 더 좋아해요. 뷔페보다도.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나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강의 시작 전에 여기에다가 PPT를 준비해가지고 강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다 적어놓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너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청중들은 이게 지금 강사가 여기 PPT를 보면서도 강의하지만 여기다 빼곡히 다 써놨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써놓은 거 저게 무슨 말이지? 저건 뭐지? 여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강사의 말이 귀에 안 들어와. 그리고 여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용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절대로 강사는 많은 내용을,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열하거나 보여주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려버려. 처음부터 질려버려. 배가 불러버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코스 요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 다음에 지금 어떤 요리가 나올지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요리로 지금 비유하자면 이 다음에 뭐가 나올까, 어떤 요리가 나올까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이 요리를 지금 다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셰프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지금 뭘 손님들에게 대접해야 될지 저는 알고 있어. 어떤 코스가 나갈지. 그러나 먹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궁금하고 막 궁금증을 유발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 요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뭐가 나올까? 다음엔 저 강사가 무슨 말을 나한테 해줄까? 궁금하도록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너무 많은 동영상을 보여주면 임팩트가 떨어져요. 우리는 강의할 때 뭐 강의라든지 설교라든지 여러 많은 강의들에서 컨텐츠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부재료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 중에서 이제 동영상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동영상을 하나 내지 많아야 2개만 보여줘야 돼요. 2개도 많아요. 1개만 보여줘야 강한 임팩트를 때려줄 수가 있거든요. 언제? 오프닝 때나 혹은 클로징 때. 클로징 때 임팩트 있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감성을 확 자극하면서 이걸 확 끌어올려줘야, 눈물샘도 좀 자극하면서 해줘야 이분들이 애터미에 대한 그 강한 이미지가 남아있어서 며칠을 고민하게 되고 또 알아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동영상을 막 3개, 4개, 5개씩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과한 거예요. 너무 과한 거니까 이런 말이 있어. 과유불급. 알아요? 과유불급이라고. 많은 것은, 지나친 것은 적은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강의할 때도 과유불급하면 안 돼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과유불급이에요. 난 너무 많이 알거든. 지금 애터미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알아. 내가 사업 경험도 막 너무 많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6년 넘게 했으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렇겠죠. 해주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청중한테 다 해주려면 1시간 20분 안에 못 끝내요.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막 그냥 질질 끌어져 버려.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지루해, 지루해. 지루해서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막 짜증내고 인상 찌푸리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과유불급, 지나치지 않도록. 지나친 것은 오히려 적은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또 너무 많은 동영상을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영상은 몇 개만? 한 개만 보여주는 거예요. 한 개만 보여줘서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최고의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청중에게 집중해야 돼요. 셰프가 요리를 했어요. 요리해가지고 이제 먹도를 이렇게 줬어. 요즘에 이제 그 셰프가 직접 철판 요리라든지 해주는 집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럼 셰프가 직접 이렇게 요리를 하는 것도 내가 보고, 막 불쇼도 보고, 막 다 보면서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밥을 먹는 그런 집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셰프가 이제 요리를 막 맛있게 해. 자기만의 레시피 해가지고 막 맛있게 해서 손님한테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접시에 딱 담아줬어요. 그러면 이 셰프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손님을 보는 거예요. 맛있게 먹나? 맛있게 먹나? 맛있게 먹고 있나? 하고 반응을 보는 거예요. 손님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님이 이러면 물어봐. 왜요? 뭐 마음에 안 드세요? 뭐가 부족해요? 그러면 약간 싱거운 것 같아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 소금을 좀 약간만 좀 뿌려주든지 아니면 후추로 맛을 조금 더 가미해주든지 셰프가 이제 그렇게 애프터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죠. 왜? 내 요리가 이렇게 정성껏 해줬는데 별로 반응이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애프터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죠. 셰프는.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 나 혼자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이분 내 강의를 좀 잘 먹고 있나? 반응이 어떤가? 싱거워하나? 아니 뭐 어쩌지? 뭐 반응들이 왜 저러지? 그러면 거기에 분위기를 확 끌어들일 수 있는 스팟을 던져주든지 아니면 뭐 본인의 어떤 경험담, 스토리텔링을 짧게 얘기하든지 그러면서 또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반응을 만들어내고 유도하는 것이 바로 이 강사의 또 역할이라는 거지. 그래서 청중에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청중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청중의 반응을 보면서 호응을 끌어내야 되는 것이 바로 강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에게 집중하는 거. 그 다음에 감성을 자극하는 클로징 멘트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뷔페 가든지 코스 요리 가든지 이탈리안 식당에 가든지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어. 그리고 나서 뭐 먹죠? 메인 요리 실컷 먹고 또 뭐 먹어요? 디저트. 디저트. 케이크를 먹든지 아니면 달 커피를 먹든지 아니면 과일을 먹든지 디저트를 먹잖아요. 그 디저트를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화 효소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디저트를 먹는 거예요. 탄수화물이나 고기, 단백질을 우리가 많이 실컷 섭취했잖아요. 걔네들은 소화가 잘 안 된대. 그래서 당분을 집어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소화가 막 촉진이 되면서 빨리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는 반드시 디저트를 먹잖아요. 그죠? 이게 그 코스야. 에피타이저 나오고 메인 요리 나오고 그 다음에 디저트 나오고 이게 코스 요리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강의도 똑같아요. 이 감성 자극하는 클로징 멘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회사 소개하고 제품 소개하고 마케팅 소개하고 비전까지 다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잘 들었나 마무리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해주는 것이 바로 클로징 멘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징 멘트는 어떻게 준비하냐면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클로징 멘트를 준비하는데 명언 또는 실화를 이용해 가지고 감성을 자극한 뒤에 임팩트 있는 클로징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시간은 24시간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애터미를 만나서 똑같은 시간 여러분하고 똑같은 시간을 살아왔지만 저는 애터미를 만나서 이렇게 노후가 완벽하게 보장이 되고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미래가 보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애터미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 멋진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클로징 해도 되잖아. 굿.
클로징 멘트를 써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회는 새와 같습니다. 기회의 신 아시죠? 기회의 신이 앞에는 머리가 수북하게 있는데 뒤에는 머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을 때 하다가 슉 지나갔는데 이제 뒤통수가 보이는 거야. 확 잡으려고 하니까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그냥 훌러덩 미끄러져 버리고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는 새와 같아요. 날아가기 전에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터미는 여러분 인생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멋진 삶, 행복한 삶, 나누는 삶, 기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에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언이라든지 이런 감동적인 멘트는 굳이 뭐 길게 준비할 필요가 없고 그냥 짧게 준비해가지고 클로징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끝내는 거죠. 여러분 초청합니다. 하고 끝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어떤 강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감성적인 클로징 멘트를 통해서 더 완벽하게 열쇠를 꽉 채워버릴 수가 있고 아니면 감성적인 멘트를 못해가지고 잘했고 완벽한 강의를 했는데도 뭔가 끝이 뭔가 조금 허전하다. 그렇게 이제 들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오프닝과 클로징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것도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사업 설명을 컴팩트하게 하셔라. 길게 하지 말아라. 컴팩트하게 하는데 총 1시간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시간 20분을 절대 넘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자기소개, 오프닝, 자기소개, 인사, 자기소개까지 5분에 마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애터미의 향기 스타마스터 박예란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말이고 토요일이어서 사람들의 발걸음도 훨씬 더 가벼운 것 같고 여러분의 옷차림도 보니까 주말이라 그런지 아주 가볍고 또 화사하고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애터미를 만난 지요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면서 5분 안에 오프닝과 자기소개를 끝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회사 소개 10분 회사 챕터 있죠. 회사 소개 챕터 10분에 해주시고 그리고 제품 소개 한 20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앱솔루트하고 해모임하고 두 가지 하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이제 상황에 맞게 제품을 한 두세 가지 정도 더 할 수도 있어요. 육종 스킨케어 아니면 뭐 아쿠아 더운 나라니까 아쿠아라든지 아니면 육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또 해모임하고 그다음에 뭐 홍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칫솔, 치약이나 이런 것들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 소개는 한 20분 정도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보상 플랜 20분 정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비전 그럼 애터미에서 어떤 비전이 있다. 애터미는 이런 비전이 있다 하고 10분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로징 멘트로 10분 이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 1시간 2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몇 시간? 1시간 2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데 더 좋다면 1시간 안에 끝내는 게 더 좋아요. 그죠? 1시간 안에 끝내는 게 좋아요. 1시간 넘어가 버리면 원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 몇 분 강의죠? 50분, 60분. 그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50분 지나버리면 더 이상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들어와. 그러니까 다 학교 전 세계 학교마다 다 그 50분이라는 게 다 그 이유 때문에 다 통계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50분 수업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시간 안에 끝내는 게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근데 지금 애터미 사업 설명 강의하고 다니신 분들 보면 보통 2시간씩 해. 그죠? 그러니까 1시간은 뭐 그냥 강의야. 그런데 나머지 1시간은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딴 생각하고 있고 지루해하고 있고 잠자고 있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게.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심플하게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스킬업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하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프레젠테이션 스킬업 복습하겠습니다. 1 다시 한번요. 소리를 좀 다시 1 2 3
4. 옳게 쉽게 전달하라.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5. 6. 네. 7. 8. 9. 10. 네. 컴팩트하게 하라. 요거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도 최고의 명품 스피커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you are special. 여러분들은 특별한 강사이고 특별하게 또 선택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최고 명품 강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